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란히 걷는 교회 정영주 목사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성도고요. 네, 정영주 목사님하고는 2014년도부터 인연이 있어서 지금 옮겨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 공부하고 있고요. 국어국문학 하고 있고. 속삭여. 네, 저는 국어국문학 하고 있고 현대문학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석사과정 마치고 아마 박사과정 바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조합으로 이제 저희가 있고 우리 김재현 목사님 좀 뒤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금 PD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좀 새로운 그 채널 하나를 만들어 보려는데요. 이 영화 평론하는 그것도 이제 신학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영화 평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영화 평론하면 너무 벅차니까 감상. 영화를 가지고 썰을 푸는. 영화 썰. 네. 예.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 그래도 조예가 있는 우리 이세호님과 함께 이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저 극장도 많이 가고 넷플릭스는 진짜 산소 같은 존재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네. 그 성경 이야기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소소하게 다 아는 얘기들 우리가 할 거니까요.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기대해야지?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영화로 우리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세호님의 인생 영화. 최애 영화. 몇 번 보셨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 10번 이상은 본 것 야, 같아요. 10번 이상 봤다면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Let's put a smile on that face. 그 3부작인데 그 중에서도 2편 다크나이트는 뭐 다들 평론가 분들도 엄청난 이제 평점을 남기신 영화인데 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봤고 근데 N차 관람하다가 충격이 더해지면서 이제 인생 영화가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막 그 영화에 관련된 다른 리뷰들도 보다 보면 영화가 알게 되는 그 영화 속에서 알려지는 뭔가 숨겨진 것들을 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놀란 감독이 CG를 싫어해서 그 병원 폭파 씬이 있는데 진짜 병원을 폭파시켰다고. 그거는 CG 전혀 1도 안 쓰고 그거는 너무 잘 알려진 이제 잘 알려진 이제 그런 것들이 네, 거장이기 때문에 네. 그 영화에 이제 또 화려하게 나오는 배트맨의 장난감들이 있어요. 너무 좋죠. 자동차 레고. 네. 자동 자동차 레고. 아니 2편에서 다크나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건 그 오토바이죠. 네, 텀블러라고 불리는데. 텀블러. 텀블러는 그 차하고 큰 거고, 예. 예, 오토바이 그 앞에 바퀴가 네네. 이따만한 그 이름 뭐였더라? 그걸 타고 다녀요. 모빌이었나? 네. 세계관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고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마치 이제 미국의 뉴욕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대 도시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원래 그 이름이 고담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모티브를 해서 저는 이제 3편까지 보면서 근데 얘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맞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는 율락과 할락과 그런 완전 그 악의 도시 같은 범죄 그런 도시. 범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 고담시가 물론 나쁜 사람들도 많고 하긴데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모티브까지 나쁜 도시인가인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고담이라는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그 우리가 말하는 빌런들은 이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네. 마치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천사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를 내리기 위해서 네. 악당들은 명분이 하나같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돈을 많이 벌다든지 어떤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없어져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항상. 그걸 배트맨이 막는 거죠. 항상. 네. 그 1, 3편이 사실 그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1편 라지알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가 약간 심판자처럼 해서 이 도시를 나는 망가뜨리겠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라지알굴의 제자예요. 또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해서 라지알굴을 맡고 2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제 조커도 스스로도 본인을 알고 있어요. 나는 별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서 좀 별종 같은 악당이 와서 얘는 도시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악에 대해서 뭔가 증명을 하고 그게 되게 타락하는 중요한 걸, 포인트예요. 나누도록 하고 그 3편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나는 라지알굴의 뜻을 이어받아서 왔다는 또 심판자가 또 나타나.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히스레저가 연기를 했고 너무 명연기를 펼치고 그래서 네, 그 아마 그것 때문에 히스레저가 약물에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랬다는 썰도 있고 뭐 하더라고요. 알프레드랑 이제 그 브루스 베인이랑 얘기를 하면서 산적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산적. 네, 산적. 그 산적 그 이제 알프레드가 또 예시를 들면서 미얀마에 뭐 있을 때 뭐 이런 예시를 들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돈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악을 저지르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고. 자체가 그냥 목적이고 희열인 거죠. 그쵸. 실제로 약탈한 돈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다.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건 일이 쉬워요. 근데 얘는 욕구가 그런 욕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범죄자들의 욕구와는 달라요.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악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악의 존재 증명. 악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악이 있기 때문에 이 너희들이 악하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말하자면 좀 어떻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살거나 그러지 마라. 네. 그 악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라. 조커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악의 실존이잖아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해요. 전 그런 의미에서 조커의 의도가 꽤 괜찮은 의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얘기 아니에요? 악이 실체한다는 거죠. 악이 실제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이걸 내가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이 웅크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그 문을 지키는 사람처럼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커의 의도는 그냥 악이 너네한테 있다. 순순히 받아들여라. 뭔지 잘 모르겠어. 되게 애매해 이 사람. 그런 의미에서도 좀 사이코야. 그래서 악이 드러났어. 하비덴트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떻게 할지가 조커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드러남 자체가 네,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죠. 드러남 자체. 아니 그건 성경만 보라고. 성경만. 성경 봐도 충분해. 그 조커가 성경을 봤으면 그랬을까요? 아이 그 사람이 새로 전도했어야 되네. 들으니까 그래서 그 하비덴트라는 그 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트맨은 내가 이제 고담을 위해서 그만 영웅질을 하고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양지에서 영웅이 이 고담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꿈꿔요. 근데 반대로 조커는 이 하비덴트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정의로운 검사도 이런 빛의 세계에 있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인물이죠. 네. 사실 초반에 복선으로 나오는 게 이제 투페이스라는 네, 두 얼굴의 합이라는 복선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투페이스로 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커가 증명하려던 악 혹은 광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빌드업되는 과정들이 처음에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엔처 관람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그 내 별명이 뭔지 아세요?라고 이제 그 합의가 얘기를 하거든요. 투페이스의 합이다. 이거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뭐 동전 은유부터 해서 다 그렇게 나가는 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었고 원래 투페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는 참 나이스한 사람인데 그렇죠. 공직에 들어서면 아주
아주 칼날 같은 그런 잣대로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의롭다라는 의미의 투페이스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딱 절반이 아주 흉측한 얼굴이 됩니다. 한쪽은 너무 잘생겼던 원래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페이스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광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광기가 중력과 같아서 한 번 이렇게 당겨주면 끝도 없이 떨어진다고. 근데 하비덴트가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비덴트가 이제 연인이었던 이제 그 레이첼을 잃고 나서 그 이제 반쪽은 이제 기름에 이제 타서 이쪽은 이제 그 화상을 심각한 화상을 끔찍한 모습이 되고 이쪽은 아직도 그 동전을 계속 던지잖아요. 하비덴트가 우는 자기가 만든다고 하면 동전을 던지는데 투페이스의 합의가 아니고 하나의 얼굴이었을 때 합의에는 동전이 양면이 같은 동전이었어요. 근데 그 불탄 사건으로 해서 한 면이 새카맣게 그을렸거든요. 그러면서 양면이 생긴 거고 이 양면을 생긴게 된 계기 역시도 이제 조커가 만든 거겠지만 이 사람한테 그거를 풀어준 거죠. 너가 이제 너한테 이렇게 한 사람 레이첼을 죽인 사람한테 복수해야지 라고 광기를 그냥 탁 하고 밀어버리니까 하비덴트가 그 뒤로 이제 광기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점이 그렇게 돼서 마지막 결론에 다다랐던 게 이제 고든이라는 이제 경찰청장의 가족들에게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영화가 끝맺어지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배트맨은 어떤 인간이냐면 돈이 많아서 비싼 취미질을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합니다. 남자들 취미들의 세계라는 것이 그 취미로 무슨 그런 텀블러 타고 다니고 그러겠냐. 근데 합니다. 남자들은 그 목숨 걸고 취미를 해요. 로망이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면서 악당들을 무찌른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백만장자가 할 만한 취미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배트맨은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법이나 공권력에다가 정의를 맡겼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좀 저질러야 그래야 다시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거죠. 정의를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검은 망토를 하고 어둠의 세계 가운데 활동하는 사람이 배트맨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이제 비질란테로 활동을 하면서 자경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법을 안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구조물을 때려 부수는 거는 당연지사고 뭐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이제 배트맨도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영역에 있는 이제 검사가 그 새로운 영웅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했던 거죠, 시도를. 그렇죠. 배트맨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어떤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거 듣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정말 너무나 순수한 초등학생 소녀를 그렇게 교회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했던 지금 안산시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집행유예해서 2년만 살고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분노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배트맨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응징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 배트맨이라면 이제 양지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법을 좀 세우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무찌른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씁쓸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배트맨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화에서 계속 나타나는 두 무리가 있어요. 돈 많은 두 무리인데 하나는 범죄자 그러니까 이제 마피아 두목들이 거기 나타납니다.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누구냐면 하비덴트 검사의 그러니까 지원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양지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대표적인 두 무리가 딱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한쪽은 마피아 두목들, 한쪽에서는 돈 많이 번 사람들. 그러면 배트맨은 누구 편이냐? 당연히 재벌들 편인 거예요. 이 재벌들이 자기들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라는 게 사실은
이 영화에서 정의의 정의라는 것은 그런 건가? 그 영화에 많은 폭력 장면이 나오고 이 배트맨이라는 영화 또 충격적인 게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아주 작은 소녀 뭐 이런 그 소시민들 이런 사람들을 슈퍼맨이 다 구해주거든요. 근데 배트맨에서는 엄청 희생당해요. 많이 죽어요. 그냥 시민들 죽는 거는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못 지켜주나?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양지의 질서를 지키는 거죠. 시민 자체의 생명을 지킨다기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배트맨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본인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금수저. 금수저에. 선과 악의 구분을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과 악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배트맨에서는 누가 좋은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냐. 누가 좋은 놈 같아요? 저는 고든 형사가 좀 절대선이 없어요. 절대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비덴트도 타락을 했지만 사실은 배트맨도 계속해서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가 정의를 세우는 의도도 분명치가 않아요. 사실 조커가 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이걸 해서 나쁜 짓을 해야지 이기적이 되어야지 그렇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결국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데 플라톤 철학 안에서 사실 선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선은 존재해요. 선은 존재하는데 악이라는 건 사실 빛이 이렇게 비춰오면 이렇게 한쪽 면에 그 밝은 면이 나타나고 어두움이 있죠. 근데 이 어두움이라는 건 곧 뭐냐면 빛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생각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악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믿거든요. 성경은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배에다가 사람들 한쪽은 이제 죄수들을 다 실어놓고 한쪽은 이제 그 평범한 그냥 시민들을 실어놓고 두 배에다가 폭탄을 가득 실어놔요. 그리고 폭탄을 이제 터트릴 수 있는 키를 상대편 폭탄을 터트릴 수 있는 키를 이제 각자의 배에다 주는 거예요. 12시까지 안 터트리면 내가 터트리겠다. That means they haven't killed us yet either. You don't want to die, but you don't know how to take a life. Give it to me. Damien will kill you and take it anyway. No one wants to get their hands dirty. Fine. I'll do it. Those men on that boat, they made their choices. They chose to murder and steal. Doesn't make any sense for us to have to die too. Give it to me. You can tell them I took it by force. Give it to me, and I'll do what you should have did 10 minutes ago. We really should stop this fighting. Otherwise we'll miss the fireworks. There won't be any fireworks. And here we go. What were you trying to prove? That deep down, everyone's as ugly as you. You're alone. Can't rely on anyone these days. You gotta do everything yourself. Don't we? That's okay. I came prepared. It's a
know how I got these scars? No, but I know how you got these. 악도 어떤 면에서는 그 조커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중력처럼 그렇게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악이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 기폭장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폭장치와 같이 선이라는 것도 되게 돌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수현 씨인가요? 일본 지하철역에서 한번 네. 좀 뭐 민족도 다르고 전혀 생면부지의 어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악도 굉장히 그렇게 돌발적인 거지만 선도 그렇게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영웅 서사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데 내용은 전혀 영웅 서사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탑건을 봤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 서사는 탑건이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이제 때려 부시고 영웅이 이기고.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배트맨이 오히려 영웅인데 이겼는데 지는 영화가 됐거든요. 다크나이트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 하비덴트에 대해서 조커가 영웅인데 영웅이 아닌 이제 영웅인데 자기 스스로 져야 돼요. 그래서 배트맨은. 이 영화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냐면 그 시민과 죄수거든요. 죄수 중에 대빵이 있어요. 기폭장치 내놔라. 그래서 딱 뺏어요. 터트릴 것처럼 하더니 바다에 던져버려요.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진짜 영웅은 누구냐? 고든 형사도 아니고 그리고 하비덴트도 아니었어요. 하비덴트 결국 타락하고 결국 자기의 광기를 다 드러내고 뭐 조커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하비덴트의 타락과 함께 온 시민들이 그 모델링을 통해서 나도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배트맨이 보여주고 싶은 것도 그거였거든요. 하비덴트를 통해서 야 선이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 고담 씨가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이 하비덴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그 안에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었냐면 일반 시민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영웅이 아니라. 그래서 뭐 탑건이라든지 뭐 아이언맨, 슈퍼맨 등등에서 나오는 영웅주의. 미국이 참도 많이 그 미국 전체 나라가 그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동안에 뭐 여러 전쟁을 통해서 영웅을 늘 만들어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하는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에서 실제 영웅과 또 드러나진 영웅이 얼마나 괴리가 있고 저는 그게 성경에서도 그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많은 영웅들이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사사기를 보면 진짜 영웅이 없거든요. 실제로 나라를 변화시키고 했던 것은 소신인들이에요.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온니엘, 뭐 아니면 삼손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무엘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뭐 아니면 룻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영웅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 목사님들에게 하비덴트의 모습을 꾸준히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나. 저에게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죠. 우리 교단의 아주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한 분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저는 그게 많이 충격적이었는데 그 모습을 하나 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던 어떤 한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네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성적으로 문란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실망을 줬던 사건들. 최근에 이제 김수영 시인에 관련된 공부들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김수영 시인이 얘기했던 것도 결국에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영 같은 경우는 4.19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혁명이었는데 개개인들의 싸움이 그러니까 영웅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체 혁명이 아니고 개인의 감수성들의 혁명.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연구자분께서는 이제 단독자의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그 개개인들 어떻게 보면 그 민초들 한 명 한 명의 혁명이 중요한 거 아닐까.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도 그 목사님께서도 읽어내셨던 것처럼 영웅주의적인 어떤 한 사람 영웅이 아니고 그렇죠. 그 고담 시민들의 어떤 혁명, 고담 시민들의 깨우침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 얘기하니까 촛불이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그 촛불이라는 건 손석희라든지 아니면 뭐 문재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혁명이 아니라 정말 그때 초 하나 들고 그 거리에 나갔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세상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진폭이 조금씩 또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풀은 눕는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풀들처럼. 네. 예.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은 누구죠? 거기서? 뭐 보고 있는 모든 영웅 그만 만나고 이제 뭐 우리 교회에 뭐 정말 좋은 목사님 뭐 나타나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저한테도 기대하지 마시고 기대 안 했구나. 영웅이 안 되실. 예, 안 돼.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변화돼야죠.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의인 10명을 찾겠느냐 얘기했을 때 그쵸?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고담시가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자, 다음 영화는 뭐 야한 영화 좋아해요? 싫어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좋아한다고도 얘기 안 할 건데 싫어한다고 하진 않을게요. 네. 네. 야한 영화 한번 해보고. 이거 그 딱지 붙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유튜브 딱지 붙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한 영화로. 네. 목사가 이런 영화 해도 되나? 19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레나라고 하는 이탈리아 영화인데요. 네. 실제로 보고 나면 그게 야한 영화, 에로 영화가 아니에요. 에로적인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영화로 한번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안녕. 마무리 하나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안녕.